네, 이류농구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루키더바스켓 이동환, 농구대학의 원석영 기자입니다. 자, WKBL 네. 2월 넷째 주 루머 임팩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난주 어떠셨어요? 지난주요? 네. 저 이제 제가 한 거 봤거든요. 네. 네, 제가 한 거 봤는데 네.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네, 똘똘하게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걱정했어요. 네. 제 본진 여자농구에 어디서 굴러들어온들이 와가지고 욕 먹을까봐 걱정했는데 네. 욕은 제가 다 먹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죠. 저는 오히려 뭐 칭찬 댓글 네. 뭐 조금 있고, 저는 이제 별말 다들 저한테 관심이 없으신 것 네, 같았어요.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그렇고 저는 뭐 그래도 만족합니다. 별 탈 없이 했고, 네. 이제 이번 주도 저희가 한번 WKBL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루농구가 자랑하는 댓글 우선 정책. 키쿠 마루비님께서 개인적으로 정성민 감독의 선수 시절을 생각하면 감독으로서도 되게 잘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아직까지는 기대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전패였지만 전조원 감독 때는 솔직히 확실히 다르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라고 하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 정성민 네. 감독님의 어떤 경기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했었고, 이번에 대해서 팬분들 다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음. 저도 스포츠 팬으로서 네. 저도 야구팀도 좋아하고 농구팀도 좋아하고 축구팀도 좋아하지만 네, 네. 어떤 종목이든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완벽한 감독은 없다. 아. 네, 이거는 그렇죠.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사실은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고, 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이거는 사실은 감독님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다 그래요. 맞습니다. 예, 아무리 네. 뛰어난 선수라도 단점들이 있고 그게 돋보이는 순간이 있고, 네. 어떤 때는 장점이 있고 그게 돋보이는 순간이 있는데, 관건은 장점이 얼마나 더 크냐,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장점이 더 많이 작용하느냐 이거인 네.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시각은 엇갈릴 수 있지만 뭐 이제 큰 틀의 궤는 아무튼 정성민 감독이 이번에 어떤 보였던 행보가 대표팀의 어떤 성공으로 이어진 것은 네. 우리가 부인할 수는 힘들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정성민 감독님 경기를 보시면서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약간 그런 거예요. 다 그럼 대안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그 대안이 딱히 없죠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정성민 감독님이 경기장도 굉장히 많이 찾아주시고 WKBL 경기를 보기 위해서 텔레비로만 보시는 게 아니고 현장에 와서 선수들 목소리도 듣고 코칭 스태프의 목소리도 듣고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남자농구도 다 보세요 정말. 남자농구도. 네, 남자농구도 다 보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저보다 지금 기자인 저보다 더 많이 보실 거예요 남자농구까지. 그 정도 농구 자체에 굉장히 관심이 네, 많고 공부를 많이 진심이시고 하시는. 네,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리바운드 짱님이, 원 기자님 강희슬이 터져야 우리나라가 이긴다는 의견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근데 강희슬 선수 사람인지라 슛이 안 들어갈 때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위기가 닥쳐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희슬 선수가 그러면 만약에 슛이 안 되는 날에 어떤 플랜 B가 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또 원생 기자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예, 저는 약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현대농구에 관통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NBA는 이제 현대농구 가장 트렌디한 농구죠. 거기는 이제 약간 체육의 영역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수학이랑 과학의 영역이죠. 네, 그만큼 이제 많은 통계나 이런 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NBA에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 중에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공격 스탯 중에서 가장 수비자에 의해 컨트롤되지 않는 스탯이 뭐냐면은 3점 슛이에요. 그렇죠. 네. 그 3점 슛은 내가 아무리 콘테스트를 열심히 해도 운이라는 요소가 작용하는 슛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NBA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토론토 같은 경우가 수비 3점 슛 콘테스트에 항상 상위권이에요. 엄청 리그 이 전체 2위인가? 그런데 맞아요. 그 이 3점 슛 콘테스트랑 별개로 상대의 3점 슛 성공률은 그렇게 영향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팀들이 선택을 더 많이 하는 공격 방식이 3점 슛이고, 그러면서 NBA도 이런 업셋, 약팀이 강팀을 잡는 경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표팀, 우리나라 한국 농구는 항상 역사상 언제나 약자였죠. 네, 지금도 농구 월드컵 이번에 12팀 중에서 가장 랭킹이 낮은 팀입니다. 그래서 강희슬이 안 터질 때 강희슬에 대한은 저는 골밑이나 돌파가 아니고 강희슬이 아닌 다른 슈터라고 생각해요. 박지수가 아니고 김단비가 아니라 강희슬에 대한은 다른 슈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강희슬 이후로 리그에 딱히 돋보이는 3점 슈터는 없어요. 네, 그게 되게 아쉬운데, 그래서 지금 리그에서 그리고 외국인 선수가 없어졌잖아요. WKBL은. 그렇죠. 그러면서 3점 슛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근데 이게 잘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러면서 좀 이제 특혜를 보는 선수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수가 뭐 하나원큐의 김미연 선수, 정말 슛 하나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선수인데, 이거는 거의 4차 산업혁명급의 약간 변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추어 선수들, 이걸 보고 있는 아마추어 선수들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코치님이 뭘 시키든 선생님이 뭘 시키든 3점슛 연습하세요. 가드든 빅맨이든 무조건 3점슛 연습하세요. 그러면 기회는 무조건 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주님이 이번에 아시안 게임이랑 월드컵 기간이 겹치던데 대표팀 구성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겹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9월 7일부터 15일까지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휴식이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시드니에서 월드컵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둘 다 1군으로 같은 선수단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여기에 좀 이제 또 애매한 게 아시안 게임은 이제 3x3. 그쵸. 네, 3대3 리그도 있는데 이게 루스터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선수들 꾸리기도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한 팀으로 계속하지 않을까. 네, 한 팀으로.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포히트 히든님이 아니 우리나라는 3경기에서 트래블링 14개 상대팀은 다 2개 이거 실합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그 트래블링 얘기 지난주에 네. 좀 깊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이걸 트래블링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연맹 쪽에서도 심판부에서도 엄청나게 그리고 구단들 쪽에서도 이게 인지를 하고 있고 신중히 논의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당장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고 내년에도 비시즌 내내 정말 신중히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승부처에서 트래블링 콜은 이 승부처를 바꾸기 가장 쉽고도 어려운 콜이에요. 예, 이거는 쉽고도 정말 어렵다. 민감한 부분이죠. 그쵸. 왜냐면 부르면 얼마든지 부를 수 있고요. 안 부르면 얼마든지 안 부를 수 있는 콜이에요. 이게. 언뜻 기억나는 게 지난 시즌 챔프전도 이제 맞습니다. 트래블링 콜이 되게 좀 중요하게 작용을 2차전 때 KB랑 삼성생명의 2차전 때 마지막 공격에서 심상영 선수의 트래블링이 불렸는데 그래가지고 그 공격권을 놓치고 역전골을 먹으면서 삼성생명이 승리를 했고 결국 우승을 차지했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오심이었어요 그때. 그렇죠. 네. 네. 이건 뭐 명백하게 드러났으니까. 네. 그럴 정도로 정말 한 시즌에 1승, 한 팀의 1승, 한 시즌의 우승 판도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콜이기 때문에 심판부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부분. 그렇죠. 그리고 사실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은 이거는 뭐 선수 입장에서 네. 내가 해서 불리면은 네. 심리적인 데미지도 되게 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거 다른 바이올레이션들 있잖아요. 뭐 공격자 3초 바이올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유랑 좀 다른 네. 것 같아요. 결이. 그래서 더 좀 이제 아무래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도. 네. 예. 그리고 이제 이준호님이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맹이 확인을 했습니다. WKBL도 어느 정도 이제 피해를 받고 있죠. 지금 소속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구단에서 네. 나오고 있는데 연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경기 연기로 만약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시즌 중에 경기 연기로 일정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경기 취소나 리그 아예 취소는 없이 6라운드 모든 경기와 플레이오프 남은 일정을 모두 치르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단들도 이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선수단 관리에 철저히 할 것을 어느 정도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럼 뭐 외박 많이 안 주겠다. 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WKBL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숙소 네. 제도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외출을 좀 자제시킬 수 있는 선수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메리트도 있고 네. 또 하나는 혹여나 이제 이건 사실 뭐 루트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이제는 아무도 혹여나 이제 그게 이제 누가 한 명이라도 감염이 됐을 경우에 이게 전파가 다 퍼져버려요. 너무 빨리 네. 퍼져버리니까 대량 감염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네. 리스크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좀 잘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네. 숙소제가.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각 팀 퓨처스 리그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네, 해보도록 할까요? 퓨처스 리그 성적 순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생명 네. 네, 우승을 탈환했죠 이번에. 네. 네, 삼성생명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적이 3전 전승 거뒀고요. 신한은행, BNK, 하나원큐 모두 잡고 우승을 했습니다. 네.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삼성? 로스터가 일단은 1.3군 정도라고 부를 수 있는 강유림 선수나 박희미 선수들도 다 넣었어요. 그렇죠. 이 선수 다 네. 넣어가지고 그러면서 약간 딴 팀들 입장에서는 저 선수들이 나와도 돼? 약간 퓨처스에? 심지어 박진짜컵도 아니고 여기 퓨처스 리그인데? 약간 이런 시선도 있긴 있었어요. 여러 팀들이. 네. 있었는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다른 팀들은 몰라도 삼성생명은 그래도 된다. 왜냐면은 이 팀은 1군 전체 시즌 내내 이런 리빌딩 기조를 보여왔긴 팀이기 때문에 예, 퓨처스 리그에도 이렇게 해도 된다. 그쵸. 라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생명 내부에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 선수들이 혹시나 2군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좀 방해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출전 시간을 좀 관리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네. 네, 그러면서 했는데 뭐 약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죠.
그렇죠. 2군 선수들도 많이 나왔고요. 1군 1.3군 선수들도 많이 나오면서 또 신이슬 선수는 MVP. 네. 2회 MVP, 두 번째 MVP예요. 이게 퓨처스리그. 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원성 기자도 KBL 얘기할 때 네. NBA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 최근에 그 이제 NBA 올스타에 선정된 프레드 밴블릿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토론토에서 G리그에서 성장하면서 이제 네. 결국에는 또 NBA 올스타까지 오는 정말 역사적인 일을 썼는데 신현 선수도 이제 이런 어떤 퓨처스에서 어떤 계속된 MVP가 네. 1군에서 활약이 자양분이 되어서 네. 어떤 WKBL 1군 무대에서 어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선수로 성장하는 발돋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네. 퓨처스 리그의 의미고. 네. 네. 그런 의미를 정말 잘 살렸죠. 삼성생명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약간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네. 팬분들 사이에서도. 네. 네.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퓨처스리그 MVP 2번을 받은 선수가 지금까지 역사상 2명 있었습니다. 신이슬과 진한. 근데 진한은 지금 국가대표 선수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딱 그렇게 됐고 뭐 1군 그 어쨌든 2군 퓨처스리그 무대는 이렇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부상자 선수가 그 이번에 2군 퓨처스리그에서 출전 시간 관리를 받은 선수가 또 있었어요. 누군가요? 최서연 선수랑 임규리 선수가 이제 출전이 좀 없었는데 최서연 선수는 얼마 전에 이 리그가 있기 전부터 퓨처스리그가 있기 전부터 좀 부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다시 이번에 합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류를 해서 어느 정도 출전 시간 아마 20분 내외로 관리를 하면서 다시 이제 몸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고요. 임규리 선수가 기사도 나왔지만 허리 부상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선수는 그 허리 부상이 갑자기 탁 당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만성적인 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팀에서도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보고 엄청나게 신경을 되게 써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교정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팬분들께서도 임규리 선수 안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1군에는 큰 부상자 없이 열심히 훈련을 하면서 지금 이제 BNK랑 한 경기 차이거든요. 네. 4위 경쟁의 한 경기 차인데 열심히 이제 4위를 지키기 위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BNK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를 차지했습니다. 2승 1패 기록을 했고요. 이번 대회 통해서 가장 또 눈에 띄었던 선수가 김희진 선수. 저는 2명 정도 있어요. 김희진 선수랑 이제 문지영. 프런트 코트에서는 문지영 선수가 있는데 김희진 선수가 슈팅이 이번 대회에서 3점 시도랑 성공 모두 다 1위였습니다. 네. 그랬는데 뭐 성공률 자체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네. 30% 정도로 그랬는데 약간 근데 이 선수의 슛은 혼자서 만들어 던진 풀업 3점도 꽤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가능성을 어느 정도 많이 보여줬다. 네, 이 선수. 그러니까 이 3점 슈터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크게 보면 좀 두 가지로 가릴 네.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본인이 드리블링 하다가 이제 상대가 좀 떨어진다 싶으면 기습적으로 이 풀업 3점 네. 드리블 이후에 던지는 3점을 풀업 3점이라고 하는데 풀업 3점을 던질 수 있는 슈터 그리고 좀 굳이 뭐 얘기를 하자면 뭐 최정점에 있는 선수지만 강희수처럼 볼 없는 상황에서 막 움직이다가 또 캐치앤샷으로 네. 마무리를 하는 좀 이런 쪽의 비중이 더 높은 3점 슈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희진은 조금 더 이제 그런 전자에 가까운 맞습니다. 이런 타입이다. 네. 사실 WKBL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트랩이나 이런 수비가 많기 때문에 오픈이 많이 나잖아요. 그만큼 그쵸. 반대쪽에서는. 그래서 캐치앤슛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슈터가. 근데 이 선수는 굉장히 좀 유니크한 게 혼자서 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망주거든요. 그래서 제2의 김미연이라고 제가 썼는데 좀 결이 많이 다르긴 해요. 포지션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다르긴 한데 김미연 선수를 굳이 언급한 이유는 김미연 선수가 심지어 나이도 김희진 선수가 더 많아요. 김미연 선수 97년생이고 김희진 선수가 95년생인데 사실 뭐 코트에선 나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네. 두 선수 다 팀에서 꾸준히 슈터 유망주로 불려왔던 선수예요. 박신자컵이랑 퓨처스리그 하면 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뭐 슈팅을 엄청나게 많이 던져가면서 기회를 받았던 선수들인데 김미연 선수는 올 시즌을 들어서 포텐이 터졌어요. 네, 그동안 입단에서 넣은 슈팅보다 올 시즌 넣은 3점 슛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김희진 선수도 지금 2군에서 슛을 보면은 확실히 있어요. 네, 이 선수가 자신감만 갖고 1군에서 어느 정도 딱 그 벽을 깨면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슈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김미연 선수의 성공 사례나 이런 걸 보면서 좀 자신감 있게 좀 더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지영 선수 뭐 네.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 좀 1순위로서 어떤 포텐셜 또 보여줬습니다. 문지호 선수가 그동안 계속 아쉬웠어요. 1순위인데도 다른
그 앞뒤로 선수들이 좀 포텐셜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문지영 선수가 조금 아쉬웠죠. 부상과 부진이 좀 겹치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 이번 대회에서 명암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15.0점, 9.0 리바운드의 야투율이 53%였는데요. 이 선수의 특기는 3점 슛이 없는데 미드레인지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빅맨인데 센터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가 좀 비슷한 롤모델이라고 하기 전에 비슷한 선수가 하다운 그 양인영 선수랑 굉장히 비슷해요. 네. 이 기록 자체도 지금 양인영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1군에서 양인영이랑. 네. 그런데 이 선수가 1순위라는 거는 그 시대에서 가장 재능이 좋았던 선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세대 네. 선수 중에. 네. 앞으로 어느 정도로 클지 이제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선수라는 건데 양인영이 될지 배윤이 될지 김소담이 될지 예. 굉장히 조금 이제 팬분들도 이번 대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도 아쉬운 부분도 있었으니까 네. 기록 더 적극적으로 골 밑에서 몸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3점 슛을 쏠 정도로 이제 레인지를 좀 늘리거나 약간 저는 이게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트위너라고 하잖아요. 트위너. 예, 약간 이제 미드레인지에서 노는 네. 약간 그러니까 좀 더 터프하게 페인트 좀 더 공략하거나 아니면 아예 진짜 스트레치형 빅맨으로 3점까지 던질 수 있는 네. 쪽까지 가거나. 예, 그렇죠. 그렇다고 이 선수가 3점 슛이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코칭 스태프는 기대하는 부분이 커요. 특히나 외국인 선수가 없어진 지금 이 리그에서는 네. 180이 넘는 신장의 선수는 귀해졌거든요. 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터지긴 할 겁니다. 이 선수는 무조건 터져요. 네. 언젠가 터지긴 할 차원인데 근데 모든 선수들이 다 똑같아요. 언니들이 지금 주전으로 뛰고 있는 언니들이 다 은퇴를 하면은 뛸 선수가 없기 때문에 다 터지죠. 네. 근데 1순위 선수라면은 그 시기를 빨리 앞당기는 게 네. 중요하다. 네, 예. 중요하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은행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승 2패 기록을 했고요. 네. 삼성생명 BNK에 졌지만은 이제 하나원큐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신한은행 이번 좀 뭐랄까요? 퓨처스리그 좀 어떻게 네. 보냈다고 보세요? 약간 이제 정말 퓨처스리그답게 성장에 선수들이 골고루 이제 성장에 중점을 둔 공상농구를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BNK전을 보면요. 제일 적게 뛴 선수가 로스타가 아마 9명이었을 거예요. 아마 9명이었는데 적게 뛴 선수가 18분이고 제일 많이 뛴 선수가 25분이었어요. 네, 진정한 공상농구. 균등분배. 네. 실천을 했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이제 인상 깊게 본 선수가 이다현 선수였는데요. 이다현 선수 보면은 이제 굉장히 항상 이 선수 보면은 정말 제2의 김단비다. 약간 이런 얘기 많이 들릴 정도로 포텐셜이 굉장히 있는 선수인데 최근에 훈련을 하다가 좀 부상을 당했대요. 찾기 중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3일 훈련하고 팀에 이제 이 경기에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완벽한 이제 밸런스가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턴어라운드 슛이나 확실히 좀 슈팅의 비율이 좀 높았어요. 리머텍보다는. 그러면서도 정말 이 선수가 보여줄 건 어느 정도 다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이 선수가 팔이 엄청 길어요. 정말. 팔이. 그 네. 레이커스의 테일러 노튼 터커. 네. 네, 윙스팬이 네, 엄청 그 정도로 약간 다재다능하면서도 핸들링도 어느 정도 되면서 슈팅도 되고 수비도 긴 팔을 이용해서 스틸도 많고 이런 선수거든요. 네. 많이 보여줬고 네. 그리고 변소정 선수도 좀 두가 나타냈는데 이 선수가 되게 재밌어요. 첫 경기에서 4점 2리바운드밖에 못했어요. 근데 네. 그 다음 경기에서 14점 9리바운드를 합니다. 네. 네.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이위걸 코치님이 이번에 이제 그 벤치를 봤어요. 벤치를 봤는데 첫 경기를 끝나고 나서 이 선수한테 대놓고 아예 자극제를 던진 거예요. 끝나고 나서 최민주 선수 있어요. BNK 네, 최민주 그쵸. 선수 이 네.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2라운드 1순위입니다. 그 변소정 선수 드래프트에서 변소정 선수가 1라운드 3순위였어요. 네, 이 선수한테 근데 변소정 선수한테 야 나는 최민주 같은 선수가 좋다. 너는 최민주보다 빨리 뽑히지 않았냐. 최민주는 저렇게 굳은 일도 하고 리바운드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는 저런 선수가 좋은데 너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아예 그냥 이제 채찍을 던진 거죠. 네, 그러니까 변소정 선수가 이씨 하면서 바로 그냥 이렇게 다음 경기에 14점 넣어본 그렇죠. 겁니다. 사실 저희가 뭐 어릴 때 보면 제일 서러운 게 옆집애랑 비교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나보다 라운드가 낮은 네. 선수?
이씨 할만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자극받고 이제 바로 네. 멘탈 바로 붙잡게 되는. 네, 이걸 코치님이 구단한 감독님처럼 굉장히 작전 타임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재밌고 선수들을 좀 약간 그렇게 다루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이제 어린 선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을 코칭 스태프가 얼마나 잘 좀 활용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활용하는 따라서 되게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신한은행이 좀 휴식기를 조금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힐링에 좀 집중하면서 보냈다고. 신한은행에 들어보니까 이제 1군에서 힐링, 우리 테마는 힐링이다 지금. 1군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 신한은행이 백투백 경기가 리그에서 제일 많았어요. 네, 10번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급하게 연맹 쪽에 문의를 해가지고 녹화 직전에 급하게 수기로 센 거여가지고 정확한지 않는데 연맹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줬습니다. 신한은행이 백투백이 10회. 네, 제일 많은 팀이었고 제일 적은 팀이 하나원큐의 3회였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네. 이게 뭐 사실 뭐 어떤 의도가 담긴 스케줄인 건 아니고 이제 짜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건데 사실 이제 더블 개별 같은 경기 수나 기간 이런 거 고려했을 때 백투백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구조인데 10번이면 정말 선수들 피로도가 많이 누적됐을 법하네요. 네, 그러면서 신한은행은 또 이제 부상자가 많아가지고 로테이션이 굉장히 적었고 그리고 심지어 뛰는 농구를 통해 가지고 활동량도 굉장히 많은 팀이었기 때문에 피로 누적이 다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가 끝날 때는 정말 모든 선수가 안 아픈 선수가 없었대요. 아킬레스, 무릎, 뭐 어깨, 햄스트링 다 아팠는데 그래가지고 선수들한테 지금도 무리한 운동이 아니고 체력 훈련 이런 거 거의 없이 그냥 회복 위주의 훈련을 하면서 우린 진짜 지금 힐링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본격적인 이제 전술훈련은 아예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원큐입니다. 예, 3전 전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이게 선수 가용 자원 자체가 되게 부족했던 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전 아쉬워요. 이 선수가 부족할 일이 하등 없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많이 뛰게 하려면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왜 6명밖에 안 나왔지? 부상이 좀 많이 있나? 하고 여쭤봤더니만 연맹이랑 로스터를 냈을 때 구단에도 여쭤봤는데 큰 부상은 없어요. 큰 부상은 없는데 일단 코칭 스태프 쪽에서 1군 훈련과 그러니까 남은 이제 6라운드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1군 훈련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와 부상 선수가 더 나오면 안 된다는 부상 선수 방지 때문에 6명밖에 안 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면은 한원큐가 사실 저는 좀 극단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남은 경기 1군에서 3승보다 퓨처스 리그에서 3승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 팀은 당장 올해 뭐 남은 경기 유종의 미나 플레이오프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플레이오프는 당연히 떨어졌지만 지금 상황에서 미래를 확인을 해야 되는 팀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금 6인 로스터 말고도 굉장히 나올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출전 시간에 목마른 선수들이.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무기력하게 전패로 마감을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네. 다른 팀들도 좀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혹시 한원큐가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안 나왔냐? 라고 할 정도로 좀 그랬는데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치와 선수들은 굉장히 분전을 했습니다. 이수준 코치님이 나름대로 없는 자원에서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하은 선수가 중심으로 전략이 많이 짜졌는데 이하은 선수는 하나원큐 1군 센터들 중에서도 가장 이제 스크린이나 이렇게 견고합니다. 그러면서 이하은 선수를 이 자유투 라인의 그 손톱 같은 부분 있잖아요. 네일. 예, 이 부분에서 세워두고 이제 가드들을 이하은 선수의 스크린을 타고 들어갔다가 다시 바깥으로 나오는 V컷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활용한 이제 패턴을 굉장히 많이 짰는데 이 부분은 뭐 오프 더 볼은 한원큐에서도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니까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재밌게 봤었고 이하은 선수가 여러 가지 기록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쉬운 3패 중에서도 건진 부분이 있다면은 39분을 뛰었다. 이하은 선수가. 네. 거의 다 뛰었네요. 네. 이하은 센터가 39분을 뛰었는데 이 선수는 사실 가장 아쉬웠던 게 출전 시간이었어요. 신장 질환이 좀 있었기 때문에 1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뛰지 못한 게 좀 아쉬웠는데 이제 39분을 뛸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올 시즌 남은 경기나 다음 시즌에서도
좀 확실히 활용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1군에서도 뭐 별다른 큰 부상자는 없고요. 지금 뭐 구슬 선수가 뭐 개막전 이후 2경기 만에 십자인대 파열로 굉장히 좀 아쉬웠었는데 최근 이제 근황을 확인해 보니까 재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정대로라면은 다음 시즌에 개막전 출전이 가능할 정도로 재활이 순조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FA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FA 신청도 가능하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B 스타즈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예. 네, 선수단 다수가 기사도 났지만 선수단 10명이 그게 코로나가 걸렸는데 처음에 뭐 한두 명 선수가 이제 한 명이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거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다른 선수들은 증상이 또 없었어요. 근데 선제적으로 같이 있던 선수들에게 모두 PCR 검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확진 결과를 빨리 어떻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알아가지고 그렇죠. 격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다 대표팀 선수단까지 격리가 해제되면서 모두 격리가 해제됐고 이번 주부터 1군에서도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큰 코로나로 해서 큰 증상이 있던 선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 대표팀 휴식기 동안 이 강희수 선수가 이제 이 워싱턴과 계약을 하는 또 이제 화제를 좀 많이 모았잖아요. 네. 현대사에서. 네. 그래서 딱히 뭐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KB랑 우리은행은 뭐 이런 이슈라도 좀 준비를 했는데 워싱턴이 강희수 선수가 굉장히 지금 로스터가 재밌습니다. 최근에 마치다 루이 그 일본에서 올림픽 때 이번 올림픽 때 유명한 선수죠. 네, 이번 올림픽 어시스트 1위에다가 베스트 5에까지 든 164cm밖에 안 되는데 올림픽 베스트 5에 든 선수인데 이 선수를 영입했어요. 네. 그러면서 로스터 경쟁이 좀 재밌어졌습니다. 네. 일단 먼저 로스터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WNBA는 12명 혹은 11명을 쓸 수 있습니다. 최대 12명, 네. 최소 11명. 근데 확실한 보장 계약은 6명이에요. 네. 엘레나 델레던 같은 슈퍼스타급부터 해가지고 보장 계약이라고 있어요. 프로텍티드 베테랑 계약이라고 이 선수들은 약물 적발이나 아니면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무조건 모든 시즌 중 방출을 해도 돈을 다 줘야 돼요. 네. 그런 선수가 6명이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 보장 계약으로 6명에게 들어가는 셀러리 캡이 130만 달러 중에 100만 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남은 셀러리 캡이 35만 달러거든요. 네. 35만 달러. 뭐 위에는 그렇게 안 외우셔도 되고요. 남은 셀러리가 35만이다. 한 4억 원 정도. 근데 WNBA 최저 연봉은 6만 달러다. 그러면은 간단히 계산을 했을 때 로스터가 지금 6명이 보장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11명 내지 12명을 될 텐데 나머지 5-6명이서 6명이 안 돼요. 네. 근소한 차이로 35만 달러였는데 최저 연봉 6만 달러? 66에 36이잖아요. 그럼 5명은 5명밖에 못 해요. 네. 네. 그래서 11인. 무조건 네. 11인 로스터를 가야 되는데 네. 6명 중에 6명이 이미 보장이 돼 있고 네. 그러면은 로스터가 5명밖에 남은 게 없죠. 네. 근데 여기서 WNBA 워싱턴은 지금 올해 1순위 지명권이 있어요. 4월에 드래프트가 있는데 네. 1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는데 이번 드래프트가 대박 드래프트입니다. 대박 드래프트다. 네. 근데 WNBA는 루키를 뽑아도 바로 이 선수를 보장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계약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강희슬 선수가 맺은 계약도 트레이닝 캠프를 거쳐가는 계약이죠. 이거를 뭐 캠프 계약이라고 하는 그 팀도 있는데 정확한 용어는 캠프 계약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계약이 거의 캠프 계약이에요. 네. 마치다 루이 선수도 캠프가 포함된 계약이고 여기는 루키 선수들도 캠프 계약입니다. 캠프를 같이 지내보고 아니다 싶으면 계약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이번에 뽑힌 팀 선수는 무조건 안고 가요. 1순위에다가 대박 드래프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네 자리가 남은 네. 거죠. 네. 4자리가 남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강희슬 선수에 대해서 워싱턴이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고 이 마이크 티보 감독님께서 3점 슛에 굉장히 좀 비중을 크게 두는 감독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희슬 선수한테 관심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뽑힌 마치다 루이도 경쟁자긴 하지만 이 선수가 3점슛이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강희슬 선수는 언제든지 좀 저는 프런트 라인에 있다고 봐요. 좀 이제 네. 유리하다. 네. 유리하다고 보는데 네. 근데 또 이제 여기서 경쟁에서 영향을 미칠 부분은 1순위가 빅2예요. 빅2. 네. 장신 가드, 3점슛을 던질 수 있는 장신 가드가 한 명 있고요. 굉장히 리바운드에 능한
1cm였나 언더사이즈라고 하기에 뭐 빅맨? 빅맨인데 네. 이 선수가 리바운드나 이런 거에 굉장히 능해가지고 지금 워싱턴에서 굉장히 좀 필요한 유형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 중에 어느 선수를 뽑느냐, 네. 이 장신가대를 뽑아가면 강희수 선수한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영향이 있죠. 네, 이 빅맨을 뽑으면 강희수 선수한테 굉장히 유리하죠. 확률이 예. 높아지겠다라고 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 4월에 있을 드래프트 결과를 주목을 해야겠군요. 맞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강인 선수의 어떤 입지가 달라지니까. 네. 그리고 사실 박지우 선수도 사실 WNBA 하면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근데 박지우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퀄리파잉 오퍼를 받았잖아요. 네, 어느 정도 WNBA에서 연차가 쌓이면은 WKBL로 치면은 거의 1차 FA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평균 연봉 4년차 선수죠 지금 그 선수의 평균 연봉보다 몇 퍼센트 좀 더 높은 좀 더 좋은 계약으로 1년을 계약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박지 선수가 오케이 나 1년 하고 더 잘할 수 있어 하고 자신감 있으면은 받아들여도 되고, 아니면 더 자신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거 거절할 수 없어도 있죠. 거절하고 다른 팀에 가도 충분히 더 좋은 계약 받을 수 있어 하고 나가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아직 박지수 선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좀 이제 최근에 저도 뉴스들을 조금씩 체크를 하니까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감독이 일단 바뀌었고 베케먼 샌안토니오 스퍼스 잘하시잖아요, 또. 예, 코치가 왔고 지금 보니까 좀 내부적으로 로스터 변화도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적도 있고 빅맨진 쪽에. 네. 그러니까 MVP급 선수였다는 무조건 부동의 센터 한 자리를 차지하고 또 리즈 캠베이지가 이적을 했고 LA 스팍스로 갔나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가면 박지 선수에게 더 기회일 많은, 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베키엠원 감독님이 스타일이 또 어떨지 모르는. 스타일이 좀 빠른 농구를 추구합니다. 이번에 샌안토니 시절에도 그렇고 네, 슈팅이나 코트를 넓게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가 WNBA에서 사실은 입지가 그렇게 넓지 않았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 사실은 거의 뭐 식스맨 중에서 식스맨이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라스베가스여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다른 팀이었으면. 저는 무조건 라스베가스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 빅맨실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환경이었다면, 다른 어떤 경쟁 구도였다면 박지수 선수가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받으면서 좀 이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제 좀 외부 변수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박지수 선수한테.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게 중요한 거냐면 뭐냐면은 이번 농구 월드컵에서 증명을 했어요. 그쵸. 라스베가스라서 진짜 못 뛴 거다. 왜냐면은 WNBA에서 뛰고 있는 모든 선수들 만나가지고 다 불락 찍어 버리고 트리플 더블 해버리고 네. 예, 그거 보여줬으니까 그렇죠. 무조건 통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박지수 선수에게도 좀 더 좋은 상황이 펼쳐지길 기대를 해보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 이번에 이제 퓨처스 리그에 불참을 했습니다. 이 팀이 준비하면서 가장 짧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짧은데 네.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취재를 해봤는데 네. 영 이슈가 없습니다. 네. 일군 선수들 그냥 뭐 잘 훈련하고 있고 그 퓨처스 리그 불참을 했는데 이 팀도 퓨처스 리그 직전에 15일에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선수단이 아니고 퓨처스 리그 선수단이 아니고 다른 선수 쪽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퓨처스 리그가 선수단이 그 전에 이 선수랑 밀접 접촉을 했죠. 같이 훈련하고 밥을 먹고 그러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청주로 내려오는 길에 차에서 확진 이 선수 그 서울에 있는 이 선수 확진 떠가지고 급하게 부랴부랴 경기장으로 안 가고 바로 이제 그 근처에서 그 검사를 받고 바로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밀접 접촉했던 특히 선수들은 격리 중에도 계속 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추가 확진은 없었고요. 뭐 이 기간 동안 이제 숙소에서 아예 밥도 그냥 따로 배식을 하면서 철저히 격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격리 이 확진 선수도 추가적인 이런 게 없이 다 완치가 거의 돼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팀에 합류를 하고 대표팀 선수들도 문제 없이 다 합류를 해서 이제 팀 훈련을 시작하고요. 모처럼 대표팀이 나가지 않았던 김정은 선수 그동안 정말 많이 고생을 해주셨는데 김정은 선수도 이제 숙소에 남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재활이나 이런 거를 착실히 하면서 몸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나 이런 거는 따로 뭐 얘기를 한 건 없다고 하는데 원래 김정은 선수가 말을 안 하면 좋은 겁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건강하게 휴식기 이후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군요. 좋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뭐 통화도 많이 하고 했지만 여기는 항상 무소식이 소식인 팀이기 때문에 제가 또 사실 뭐 퓨처3가 되게 중요한 무대지만 또 건강과 안전이 또 사실 그걸 뛰어넘는 건 없거든요. 한 가지 더 아쉬운 부분은 있죠. 사실 저는 기자로서 이동환 기자님도 굉장히 저희가 또 전문지가 D리그나 퓨처3를 많이 가잖아요. 취재를.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요. 옛날에 그 박진호 편집장님께서 너 이 퓨처스 D리그 이 선수들 2군 3군 선수들이잖아요. 이 선수들 기사 쓰는 거 1군 선수들 스타 선수들 쓰는 것도 재미없을 수도 있다. 근데 똑바로 신중히 써라. 왜냐면은 이 선수들이 뭐 퓨처3가 기회장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은퇴 경기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보여주지 못하는 선수들은 절박하죠. 그들한테는. 네가 쓰는 이 기사가 은퇴 기사일 수도 있다. 마지막 기사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좀 머리가 멍해졌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이 어린 선수들을 보는 설레는 마음 반 그리고 누군가는 여기서 이제 내가 못 볼 수도 있다라는 정말 좀 착잡하고 그런 아쉬운 마음 반이었는데 이번에 불참한 이제 두 팀을 보면서 누군가에게는 정말 절박하고 특히 퓨처스 리그 선수들은요. 여자농구는 특히 주전과 비주전의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비시즌 여름부터 퓨처스 리그만 보고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준비했던 선수들이 보여주지도 못하고 가족들이나 뭐 내 후배들이나 그리고 내 자신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시즌을 마감하는 건 굉장히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더 많은 어떤 플레이들 선수들의 더 많은 활약을 볼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네, 좋습니다. 또 원세영 기자가 또 퓨처스리그 정말 현장을 많이 갔었고 많이 또 취재를 했던 기자이기에 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류농구 WKBL 루머 이펙트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이제 2주 했는데 오늘 특히 고생 많으셨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3부를 KBL부터 쭉쭉 하죠. 목이 아파요. 그렇죠. 이게 되게 힘들어요. 특히나 이제 WKBL은 1부하고 보통 이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연타가 맞습니다.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백투백 경기죠, 사실상. 또 원상 기자랑 이렇게 또 한 주를 또 지난주에 이어서 한 주를 또 함께 했고 또 저도 또 이제 다음 기회에 좋은 기회 있을 때 그때는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지금 원상 기자에게 WKBL 얘기를 비비는 거는 무리지 않습니까? 비비고 무리죠. 비비고 무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공부를 해서 더 이제 저도 알찬 이야기 덧붙일 수 있도록 한번 맞습니다.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 다 서로 노력을 하죠.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WKBL 루머 이펙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